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과는 오랜만에 인사하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죠? 네, 교수님.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정신이 없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제가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죠. 선생님, 혹시 어떤 책이나 영화로 인해 선생님의 생활이나 철학이 바뀐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죠. 전쟁 영화 보면서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지 처절하게 깨닫고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었죠. 또 플라스틱 바다를 삼키다라는 환경 관련된 영화를 보고 진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는 되도록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교수님께서도 그런 드라마틱한 경험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경험을 했는데요. 그간 살면서 좋은 책이나 글, 다큐, 기사 등을 보면서 새로 배우거나 다짐을 하는 경우는 꽤 있었는데, 예를 들면 글로벌 워밍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하고 실천하는 것들인데요. 그건 매번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문어에 대한 다큐를 봤어요. 제가 워낙 바다를 좋아해서 상어, 고래, 심해 이런 다큐를 자주 보거든요. 근데 이 다큐가 제가 BBC에서 만든 바다 다큐와 함께 이제 최애 다큐가 됐어요. 너무 아름다운 다큐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직 안 보셨으면 기회되면 아이들과 함께 꼭 보세요. 이 다큐를 보고 저한테 작다면 작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문어를 먹지 않게 됐어요. 문어를 먹지만 않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문어잡이를 하는 TV 프로그램이 나와도 돌리게 되더라고요. 이건 리사이클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달리 하루아침에 그냥 문어를 절대 못 먹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주변에 했더니 우리 학교 어떤 교수님이 자기는 영화 옥자를 본 이후로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옥자는 안 보려고요. 교수님의 마음에 그토록 큰 울림을 주었다니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성공한 셈이네요. 그런데 오늘의 제목이 영어 책을 읽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데요. 과연 어떤 연관이 있으실지요? 오늘의 본론을 간단히 말하자면 영어 책을 읽을 때도 영어 공부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러한 울림을 가져보자 이거예요. 신박한 초등생활에서 지난 몇 세션 동안 영어 동화책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좋은 영어책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책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끔 책 소개를 해드리면서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을 함께 소개해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 어느 순간 새로운 책을 마주하게 돼도 좋은 활동이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지난 몇 세션 동안 영어 동화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 활동과 여러 가지 능력, 창의성, 공감 능력, 공감각적 이미지 같은 것들도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포인트는 이거였죠. 영어책이라고 해서 꼭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 문법 공부하는 재료로만은 사용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해보자 였어요.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책을 읽는 것이 꼭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얻고 학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재밌게 읽고 푹 빠져서 감동을 느끼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읽는 것이 더 재미있기도 하고요. 학창시절에 시험에 나온다, 논술에 중요하다 이렇게 읽는 책들이 얼마나 재미가 없던지요. 나중에 커서 다시 일요일 오전 햇살을 받으면서 그 똑같은 책을 읽으니 재미만 있더군요. 영어책도 아이들에게 그렇겠죠? 책을 읽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심미적인 목적과 지식과 정보를 얻는 목적이에요. 심미적인 목적은 다시 말하면 글이 재밌거나 아름다워서 즐기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모든 책 읽기는 크게 봐서 이 둘 중에 하나의 목적 또는 둘 다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영어책을 어떻게 읽을까와 어떤 책을 읽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how와 what의 문제예요. 이번에는 왜 읽을까, why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영어책도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큰 목적 내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영어책 읽기는 지식을 위해서 읽기인데 여기서 지식은 내용적인 지식보다는 영어를 배우는 언어적 지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 영어책 읽기는 지루한 영어 공부의 연장이 되기 십상이죠. 그렇죠. 사실 학교에서 쓰는 영어 교과서는 교과서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교과서가 재밌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책밖에 안 되는데, 물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거라도 배우고 익히자는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구성되어 있긴 하죠. 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에 나오는 단어, 문장이 워낙 한정돼 있고 그것들만 조합해서는 아이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등 영어 교과서는 영어로나 내용으로나 사실상 어찌 보면 너무나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다양한 영어 책을 많이 접해보는 게 필요해요. 초등뿐 아니라 중등 영어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적은 내용을 가지고 집중 듣기, 집중 읽기, 흔히 intensive listening, intensive reading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나 사고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와 반대인 개념인 확장 읽기, 그러니까 뭐 extensive reading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책을 읽어보는 게 영어에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영어책 읽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영어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영어 학습을 도와주려면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영어책을 같이 읽고 거기서 다양한 활동을 우리말로 하는 건 접근하기가 더 쉽지 않겠어요? 동시에 사고를 확장하고 다양한 능력을 함양할 수도 있고요. 영어책을 읽을 때도 너무 영어에만 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모든 영어책을 읽으면서 이 활동 저 활동을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땐 그냥 책만 읽어도 되고 오디오만 듣거나 비디오북을 보고 끝내도 되고 영어 공부용으로만 사용해도 되고 또 어떤 때는 활동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접근하면 되겠죠. 빨리 읽고 끝내는 책이 있는가 하면 두고두고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책도 있잖아요. 한 책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토론을 해볼 수도 있고요. 처음 시작할 땐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어책 읽기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조금씩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하자면 영어책을 오직 영어 단어와 문장을 외우고 익히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필요도 없고 영어책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곁들여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 들으시고 아이에게 영어로 된 책 읽어주면서 이 책에 있는 단어와 문장을 우리 아이가 모두 알아듣고 익혀야 하나? 하는 부담감에 사로잡힌 부모님들께도 아주 명쾌한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